이제 191페이지 주택건설 봅시다. 1번 사업주체입니다. 사업주체는 그냥 시행자입니다. 주택법은 주택건설사업도 시행하고 대리조정사업도 시행해요. 그러니까 주택건설사업 대리조정 시행자를 사업주체하고 2번 이제 주택건설사 등록인데 박스 보면 연간 단독 20, 연간 공동 20, 연간 대지 만 이상 하려면 박스 위에 국장한테 등록해야 돼요. 국장한테 등록.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되는데 일단은 박스는 잡아줘야죠. 연간 단독 1년 동안 토탈 단독 20% 이상 1년 동안 토탈 공동주택을 20% 이상인데 이게 도생은 규모가 작으니까 30 이상 퇴직자용 있죠. 원룸하고 비동 있을 때 그것도 규모가 작으니까 30 이상 대지는 연간 만 그래서 20, 30, 30만 1년 동안 그 규모 이상 하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합니다. 2번 다음 각호 사업주체는 등록하지 않는다. 2번이 더 잘 나와. 2번이 국가지자체 공사 등록 안 합니다. 2번 공익법인 등록 안 하는데 공익법인은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3번 4번 잘 나와요. 이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가 함께 할 때 또 고용자를 고용하는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함께 할 때 그때는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잘 잡아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사업주체인데 1번 토지소유자하고 등록사업자 2번 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 3번 고용자하고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하면은 공동사업주체를 본다는 간주한다. 볼 수 있다는 추정한다고 본다는 간주한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공동사업주체 본다 간주한다 그거 알고 1번 토지소유자가 주택건설 때 등록사업 공동시행 끝맺음이 할 수 있대. 토지소유자는 등록사업도 공동할 수 있다. 2번 주택조합 세대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을 제외한 주택조합이 등록사업도 공동할 수 있다. 세 번째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자는 등록사업도 공동 여기는 하이한다. 할 수 있다 하이한다 치사의 함정이라고. 토지소유자와 공동할 수 있다. 주택조합 공동할 수 있다. 고용자는 공동시행 하이한다. 그래서 고용자가 필수다. 그래서 곧비리 그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곧비리 고용자는 필수 곧비리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조합입니다. 주택조합이란 자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 마련에 설립한 조합인데 지역, 직장, 리모델 세 개 있어요. 지역 같은 광역생활권 그 말은 같은 지역에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주택 마련. 이 직장은 같은 직장 근로자가 주택 마련인데 주의할 것은 직장은 성격이 두 가지겠다. 주택을 공급받는 직장 또 건설하는 직장 두 가지. 건설하는 조합원 주택을 건설하는 직장 주택조합.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다가 국민주택을 누군가 지으면 먼저 받아오는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리모델링 공동주택 소유자가 당해주택을 리모델링하게 설립한 조합인데 이 지역주택조합의 지역은 광역생활권 넓은 개념의 생활권이요. 전국에 9개가 있죠.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 하나의 생활권이요. 두 번째 대전, 충남, 세종이 하나고 충북이 하나고 광주, 전남이 하나고 전북이 하나고 대구, 경북이 하나고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고 강원이 하나고 제주도 하나 이렇게 전국 9개의 지역 나눠놓고 옛날에는 지역의 개념이 하나의 도시 원주 따로 횡성 따로 춘천 따로 그렇게 하게 되면 횡성은 평생 가도 주택조합 못 만들어요. 왜? 조합원이 안 모이니까. 그래서 주택조합이 원래 주택조합의 이 제도는 처음에 출발은 아주 좋은 제도예요. 처음에 출발. 주택조합의 이 도입의 취지는 뭐냐? 주택법의 목적이면 주택법 목적은 어떻게 하든 간에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켜야 돼.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면 주택을 어떤다고 건설해가지고 공급을 해줘야 주거생활이 안정되죠. 건설해서 공급을 해요. 공급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사야지 받아야지. 근데 비싸면 못 받는 게 비싸면. 그러니까 서민들은 비싸면 주택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민들이 싸게 받을 수 있는 거 건설회사가 지어서 팔면 비싸다. 왜 비싸냐 그러면 첫 번째 자기가 뭐가 들어가야 되고 이윤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뭐 해야 돼? 이것을 팔려면
홍보 비용이 들어가야 돼요. 건설하는 원가는 똑같아요. 건설사가 짓든 우리가 짓든. 단지 건설사는 홍보비가 이거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홍보비가. 분양할 때 MGM 보통 뭐 5%, MG 5%다 그러면 우리가 10억짜리 분양한다 그러면 분양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5%면?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들어간다고. 거기에다가 자기 이윤이 보통 건설사는 70%만 분양하면 손에 안 문다고 그러던데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10억짜리다 그러면 30%마요? 3억이. 그럼 벌써 얼마 빠져요? 그러면 3억 5천 빠지면 10억짜리가 6억 5천이면 지을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내가 직접 지으면 지주택이 그런 게 지주택이. 그러니까 건설사 통하지 말고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가지고 어쩌라고? 집을 지으라고. 그러면 뭐가 필요가 없잖아. 홍보비 필요가 없잖아. 분양 왜 하냐고 내가 받는 건데 내가 나한테 무슨 놈의 이윤을 취하냐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주 싸게 좋게 지을 수가 있다고. 이 개념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신기하게도 대한민국은 제가 보면 신기하게도 선거 때 말고는 안 뭉쳐요. 진짜 신기해요. 선거 때는 진짜 잘 뭉쳐. 선거 때 말고는 안 뭉쳐. 뭉쳐야 되는데 안 뭉쳐.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머리알처럼 흩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모으면 뭐가 되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뭉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집을 지을 테니까 그러면 니들이 들어오면 되지 않겠냐. 전부 다 뭐로? 조합원으로. 그 대신 싸게 진다 해가지고 보통 분양가가 1,000, 다른데 분양가 보통 일반 분양가 1,000, 우리 분양가는 얼마? 보통 700, 평균적으로 30% 싸요. 맞아줘야 되니까 평균 30%다니까 조합 모집입니다. 그러면 아싸 좋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뭐 문제점이 이제 엄청나게 많아요. 건설사가 자기서 지으면 자기는 어떻게 이익을 더 남기려면 빨리 끝내야 돼. 빨리 휙 끝내고 빨리 팔고 가면 된다고. 근데 문제는 이것은 이제 건설사에다가 건설사 플러스 이제 조합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좀 저처럼 순수하고 좀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전부 다 여기에 시커먼 사람들이 모여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든 그래 빼먹을 생각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져. 분쟁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늘어나고 처음에 700 했다가 추가 분담금이 한 500 정도 더 들어가네. 기간이 늘어나면은 이자 비용 계속 내야 돼요. 추가 분담금이 500이 늘어나네. 어이구 추가 분담금이 1700이 더 늘어나네. 해가지고 이것보다 1200 이렇게 나간다고 이렇게라도 가면 괜찮지. 중간에 가다 망해버려요. 얘 도망가버려요. 이 일을 추진했던 시행자가 해서 조합은 싹 모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팔고 얘 도망가버려요. 이런 경우도 많다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주택은 성공 확률이 30%밖에 안 돼요. 아직까지는. 옛날에는 지주택 거의 안 됐어요. 원주에서 지역주택자 몇 명 모아야 된다고 500세대 건설한다. 근다고 30세대 지으면 남는 거 없어요. 안 해요 이거. 500세대 산다고 몇 명 모으라고? 250명. 이게 250명 모아지냐고. 강원도 전체에서 모으라고 하면 모을만 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강원도 전체로 가자. 서울, 경기, 인천을 갖다 물어본다. 하나로 본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주택조합이 엄청나게 지금 활성화된 거예요. 이 지역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도시에서 뭐라고? 넓은 의미의 생활권. 그래서 9개 생활권이 탄생합니다. 조합의 설립인데 조합은 설립 인가가 있고 신고가 있는데 설립 인가 설립 신고. 기업, 지역, 니은, 직장, 디귿, 직장, 니을, 리물인데 디귿, 직장 그게 시험에는 가장 잘 나와요. 디귿의 직장. 걔는 뭡니까? 공급이죠. 걔는 국민주택 공급받는 하느냐 아니면 공급받는. 거기는 시군구한테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원래 주택조합을 하고요. 설립인가, 변경인가, 해산인가인데 국민주택 공급받기 한 직장주택자면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다. 그거 잘 해놔야 돼요. 2번 맨 위에 중간쯤에 조합의 설립 가르쳐 뭐라고? 변경도 해산도 그 말 쓰는 것은 그 말이 잘 나오니까 쓴다 이 얘기입니다. 설립인가, 변경인가, 해산인가. 그러면 디귿은 뭐라고? 나는 국민주택 공급 직장은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둘은 완전 똑같아요.
지역하고 건설한 직장은 주택 건설 대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인데 설립인가 받는다, 변경인가 받는다, 해산인가 받는다.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자부의 시군구청장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리모델링 주택은 그 주택 소지에 관한 시군구한테 설립인가, 변경인가, 해산인가 받습니다. 밑에 2번 보면 주택조합 설립인가, 기억, 면,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건설이니까 집을 지어야지. 그럼 뭐가 있어야지? 땅이 있어야지. 땅. 그래서 건설 대지 어디다 할 건데 여기다가 그 땅 네 쓸 수 있냐? 있다. 증명해라. 80% 이상 사용 권한을 증명해야 돼요. 80% 이상 간단하게 지주동이 80% 이상 받아와라 이런 얘기요. 그럼 어쩐다고? 설립인가가 나옵니다. 근데 변경인가 해산인가 할 때는 굳이 그런 동의서 붙이지 마라. 이미 설립인가 할 때 80% 받았잖아 이런 얘기요. 자, 3번 첨부 서류입니다. 설립인가 신청할 때 다음 서류 첨부한다. 회장, 규명서 써놓은 것은 치사하게 그런 것도 한 문제 나오더라고. 설립인가시 첨부 서류다 아닌 것은 해가지고 회장, 규명서, 창립경의 회의록의 회, 장, 조합장 선출 동의서의 장, 규, 조합원 전원이 자필 연명, 사인한 규약. 그 다음에 조합원 명부,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회장, 규명서 이지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 주택조합이면 회장, 규명서, 거기는 기본에다가 결의서입니다. 결의서. 리모델링 조합 만들자. 아파트가 한 동, 두 동, 세 동 있는데 우리만 한 동만 하자 그러면 그 동 3분의 2. 전체 하자. 전체 하자 그러면 전체 3분의 2하고 동 과반수. 기억해야 돼요. 리모델링 조합 만든다. 한 동 만드는데 그 동 3분의 2. 전체 할 건데 전체 3분의 2상과 동별로 과반수. 그리고 3번 중요하니까 4번. 자, 이 공동주택은 사용검사 받고 10년 지났습니다. 증축은 15년 지났습니다. 증명하라고. 그러니까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그래서 원래 대수선은 몇 년? 10년. 증축은 몇 년? 15년. 그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자분 설립 신고죠. 나는 설립한다 하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조합원이 누군데? 이거는 조합원이 누군데? 조합원 명부. 두 번째, 이것은 직장주택조합이니까 같은 직장에 근무함을 증명해야지. 직장에 근무함을 증명해야 되고, 세 번째, 이 국민주택은, 대한민국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주, 만주, 집 있으면 절대 안 줘요. 그러니까 무주택자임을 증명해라. 증명. 그 세 가지. 조합원 명부, 조합원은 누구고? 두 번째,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가 확인해야 되겠고, 세 번째, 세대주 맞냐? 세대주가 아니고 무주택자 맞냐? 무주택 맞는가? 그거 확인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조합원 수 1번. 조합원 수 함정 3개. 자, 조합원은 몇 명 모아야 조합 설립인가가 나옵니까? 건설 예정세대세 50% 이상인데 그 건설 예정세대세 임대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임대제입니다. 임대를 제외한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을 하되 20명 이상이다. 20명 이상. 그러면서 리모델링이면 조합은 수 적용 안 합니다. 리모델링은 수 적용 안 함. 그래서 하나, 임대를 제외한다. 둘, 예정세대 50% 이상이 돼 20명 이상. 셋, 리모델링은 수 적용 안 한다. 그 다음에 조합원 자격인데 조합원 사망으로 지익 상속받는 자는 자격 요건 따지지 않음. 기억하세요. 사망 상속은 자격 요건 안 봅니다. 사망 상속은 자격 요건 안 본다. 그러면 194페이지 가가지고 이제 조합원이 되려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A.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인데 같은 지역에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돼요. 6개월 살고 B. 조합 설립 인가 신청부터 처음부터 입주공간까지 끝까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전용면적 85 하나 가진 세대주 그걸 갖추라고.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 신청 현재 같은 지역에 6개월 이상 살고 있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부터 입주간 처음부터 끝까지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 이하 되는 주택을 하나 가진 세대주. 그러면 지역조합 조합원이 돼요.
두 번째, 직장은, 건설하기 직장은 같은 도시,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처음부터까지 무주택 세대죠. 81 가진 세대죠. 근데 공급받는 직장은 같은 도시,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간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직장, 공급받는 직장은 오직 무주택 세대주만. 이렇게 설명 한 분이 신입생 와가지고, 질문 있는데요. 직장의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아까 공급받는 직장은 신고한다고 안 했나요? 여기서 인가 신청은 뭐예요? 신고 신청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여기서는 인가 당연히 신고지. 근데 법 조문은 신고 신청 그게 안 나와요. 법에서는 똑같아요. 그 다음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 4번 리모델링은 A. 사업계획 승인받은 공동주택 소유자 뭐예요? 주택법으로 건설하는 공동주택 소유자 이 얘기요. 두 번째 복리시설, 복리가 뭐라고? 단지 내 상가, 상가도 함께 해야지. 그럼 그래 상가 소유자도 포함한다 이 얘기고. C. 건축가보다 분양물 건설하는 공동 소유자, 건축물의 공동주택 외시설이 상가 소유자 포함한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는 그 밑에가 공동주택 7명이 공동소유하면 조합은 1명일까요? 7명일까요? 도시개발법, 도정법, 주택법 어디가나 다 똑같아요. 공동소유하면 대표 1명이지. 한 명. 그 다음 3번 리모델 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데로부터 건물 취득한 데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 본다. 어디 가든가 다 똑같아. 이것은 동의한 자가 내가 샀다. 나도 동의했다. 4번 세대주 자격상실 작년에 처음 나왔어요. 조합원이 근무, 질병치료, 취약, 유혼, 결혼 등 기타 등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이제 세대원이 됐다고. 세대주가 아니고 세대주 자격을 상실해도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면 조합원 자격은 유지가 됩니다. 5번은 곧잘 나와요. 특이과열지구 설립 인가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 선정할 때에서 구성원 선정은 추가 모집. 설립 인가받은 지역주택조합이 추가 모집할 때 구성원 선정, 추가 모집은 신청서 접수순에 따라 지위 인정하지 마라. 그 말은 접수순, 선착순으로 하지 마라. 추첨해야지. 근데 시험에서 추첨 그러고 안 나와요. 쓰지마. 선착순을 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특이관리구 지역주택조합 접수순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6번도 잘 나오는데 상식이요.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공할 때 등록사업자는 시공자 책임은 기본이고 등록사업 잘못해서 사업이 중단 지연돼가지고 조합원에게 손해 끼쳤으면 손해배상 책임은 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다지. 근데 있다 없다 시험에 나온 그 상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조합원 모집인데 지역 직장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조합원이 건설 예정 세대 50 이상 모아야 되잖아요. 조합원 모집할 때 시군구 신고 그리고 공개 모집입니다. 조합원 모집은 시군구 신고하고 무슨 모집? 공개 모집. 시군구 신고하고 공개 모집. 시군구 신고하고 공개 모집. 2번 공개 모집 이후에 사망, 자격상실, 탈퇴 등으로 결혼이 생겨서 추구라든가 미달된 조합을 재모집할 때 우리 이래 가지고 미달됐으니까 재모집합니다. 그렇게 광고 내면 안 되죠. 그것은 모르게 좀 잘 된 것처럼 속여가면서 모집해야지. 그것은 모르게 해도 괜찮습니다. 공개 모집하지 말고 선착순 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5번 지역 직장 조합의 변경 등 원칙. 지역 직장 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교체, 신규 가입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설립인가 후 교체 안 돼. 신규가 안 돼. 설립인가 후 교체, 신규 안 돼. 궁금하니 해봐요. 하다 딱 걸렸어요. 얼마요? 3년 3천. 이게 시험에 나와요? 이게 시험에 나올까요? 나오니까 말이에요. 나오니까 안 나오면 왜 얘기하냐고. 나오니까. 그게 공급 질서 결함 금지에서 나와요. 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 양도, 양수, 알선, 광고하지 마라. 상속 저단 된다. 거기 가면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역 직장은 설립인가 받고 조합원 교체 신규가 안 됩니다. 하다 그러면 3년 3천이요. 예외.
공법에서 안 돼, 금지, 안 돼, 금지는 100% 상대적 금지. 절대 금지가 아니고 안 돼 해놓고 단 이러면 된다. 단 이러면 된다. 꼭 단이 있어요. 단이. 단 해가 첫 번째 추가 모집입니다. 기억. 조합원수가 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 군,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받는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보통 뭐라 하냐? 2차 조합원 모집이다. 2차 조합원. 처음에는 50% 모집해가지고 조합설비 인가를 딱 낸다고. 조합설비 인가가 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부족한 애를 일반 분양인데 일반 분양한 거 또 모집한다. 그게 추가 모집, 2차 모집, 2차 모집. 그게 안 되면 또 모집한다고 3차 모집. 그게 안 되면 또 모집한 4차 모집. 끝까지 안 되면 결론은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일반 분양으로 돌리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일반 분양이 하여튼 이걸 갖다가 100원에 분양했다 그러면 거기서 조합원 100원에 분양하고 일반 분양했는데 일반 분양이 안 되니까 뭐가 돼요? 미분양 해가지고 지금 아마 이게 미분양 이것은 건설에서 이것 때문에 망하거든요. 떨어야 돼요. 떨어내야 되니까 이런 데서 뭐가 나가요? 할인 분양. 몇 프로 정도 할인 분양하면 싸다고 생각돼요? 이거 아직 미분양된 지 7년 됐어요. 7년. 그러니까 먼저 들어간 조합원 완전 바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할인 분양하는데 얼마에 할인 분양합니까? 50%의 할인, 50% 할인 분양. 근데 그 아파트 여기 있다 그러면 아파트 여기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어요, 여기 출입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용인감이 있어요, 용인감. 여기서 가까이 말하면 안 돼. 현장이 다 나오니까. 하여튼 여기서 해가지고 이 아파트 단지를 위해서 이게 역 출입구가 있다고. 위치가 좋아, 안 좋아? 완전 좋아요. 완전 좋은데도 분양이 안 돼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그때 분양할 때 너무 고분양가예요. 너무 고분양가. 그때 분양할 때. 한 번 타격 받다 보니까 영인이 건설사 대부분 무덤이 영인도 많거든요. 영인에 미분양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50%보다 더 할인 분양이에요. 50 아마 2% 이쯤 나올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 확정이 되면 이제 그런 걸 갖다가 분양 대행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 대행사가 이게 지금 700개다 그러면 아마 200개 정도 남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분양 대행사가 아파트 단지 앞에다가 막 52% 할인 분양금 주민들이 와 환영하겠죠? 이제 분양되겠다. 주민들이 환영하겠습니까? 난리치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모르게 한번 분양해볼래요? 10개 줘요, 10개. 한번 해볼래요? 10개 준다고, 10개. 모르게 10개씩 떼준다고, 10개씩 떼준다고. 하나 분양하면 수수 얼마 주고, 그렇게 해서 이걸 순간 없애버린다고. 그렇게 분양치는 거예요. 그 물건이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 저거 팔러 다녀야지,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 저거 팔러 가야지. 그래서 추가 모집은 그때 합니다. 조합원 수가 건설 예행서 그러니까 500이다 그러면 50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 모집합니다. 추가 모집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하고 두 번째 결혼으로 인한 충원인데 기억, 디귿, 니을, 미음은 한번 읽어보면 누구든지 다 알아요. 조합원 죽었대요. 사망했대요. 어쩔 거예요 그거. 충원해야지. 디귿, 조합원이 요즘은 탈퇴가 자유예요. 자유. 많이 빠져나가서 50% 안 돼요. 그러면 설립 요건이 안 되잖아요. 50%까지는 맞춰야지. 리얼 알고 봤더니 얘 집 4개 있는 애요. 하나 있는 애야 되는데 4개 있는 애. 너 무자격 잘리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미흡. 몇 세대 모집할까요? 500세대. 몇 명 모았어요? 250명. 근데 이게 중간에 마음 바뀌어가지고 이게 나는 500만 나올 줄 알았더니 계산 잘못됐나 봐요. 다시 하니까는 900세대 질 수 있는 거예요. 500을 900으로 확 늘려버렸어요. 그러면 900이 몇 명인데 450명. 250명 가지고 안 되잖아요. 추가 모집. 이런데 거기서 말은 충원인데 그런 거는 이해가 안 돼. 니은은 이해가 안 돼요. 니은. 사업계획 승인받은 이후에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바뀌면 사업계획 승인받은 이후에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교체가 된다. 교체. 그 다음에 이제 자격요건 판단인데
추가 모집을 하든 충원을 하든 특혜를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그럼 먼저 들어오는 사람 바보더라고? 특혜 주면 안 돼요.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하고 똑같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처음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어요? 조합사업 인가 신청 현재, 6개월 이상 살고, 조합사업 인가 신청 현재, 같은 도시 같은 데 근무하고,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조합사업 인가 신청부터 입주 가능까지 무주택 세대주, 80원 세대주, 그 사람하고 똑같은 자들 중에서만 데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탈퇴 1번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습니다. 2번 탈퇴하더라도 내가 낸 돈은 줘야죠. 얼마 줍니까? 다 줄 것 같지만 다는 안 줍니다. 다는 안 주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줍니다.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니까 조합원 가입할 때 규약을 완전 잘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운영비는 안 줘요. 어디 가든 간에. 운영비가 대부분 1,500에서 2,000 정도 나오는데 운영비는 주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건 다 밥 사 먹고 사무실 내 거 다 썼어요. 그것은. 운영비는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갔다 빠져나오면 기본적으로 1,500에서 2,000원 뛴다. 그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7번 구성원에 대한 우선공고 함정 3개. 주택조합 첫 번째 함정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주택조합이 구성원에서 건설한 주택을 조합에게 우선공고할 수 있고, 자 주택조합이 집을 지었으면 누구한테 줘야지? 조합원에 줘야지. 근데 우선 주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근데 리모델 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의 집이 다 있는 사람만 조합원이요. 조합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외. 또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누구한테? 국민주택, 직정주택 우선공급 할 수 있다. 줄 거는 게 하야한다, 하야한다. 아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 주택조합의 업무대행 8번은 스스로 일부 스스로. 9번 관련자로 공개는 날짜마다 며칠? 15일. 무슨 얘기냐? 조합에서 뭔가 중요한 결정했으면 규약을 만들었다. 뭡니까? 그건 등록사업자를 갖다가 선정했다. 설계자 선정했다. 총회했다. 자우지가 뭔가 중요한 결정했으면 15일 내 정보 공개. 15일. 조합원이 나 이러니까 이런 것 좀 복사 주세요. 자료 주세요. 그러면 15일 내 복사 줄 거. 15일만 잡고. 그 다음에 10번 임원의 결격서인데 임원이 될 수 없다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아니다. 쓱 읽어보고 저 밑에 7번 봐봐. 7번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나 업무대행사 임직원은 뭐 하지 마라? 조합 임원하지 마라. 임원. 조합은 임원. 등록사업자 임직원, 업무대행사 임직원은 임원하지 말거. 자기들이 다 해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결격서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임하면 돼. 3번 신경 써야죠.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조합에 대한 감독. 시군구청 전 주택조합 조합 구성원이 이 법 다음 한 해 해당 설립인가 취소 줄거봐요.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데 이 주택법에 신경 써야 돼. 주택법의 취소는 100% 할 수 있대. 주택법 취소는 하이한다가 없고 주택법 취소는 언제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주택법 취소는 언제나 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조합이나 조합의 구성원이 거짓 그 밖에 부정 방법으로 설립인가 받았다. 취소할 수 있다. 명령 처분을 위반하면 취소할 수 있다.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 2년입니다. 2년. 사업계획 승인 신청. 설립인가 딱 들으면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 리모델링은 잘 들어요. 리모델링은 허가입니다. 허가. 리모델링 허가. 리모델링은 허가라고 하는 거예요. 승인이 아니요. 근데 리모델링에서 세대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몇 세대 늘어나는데 29. 거기까지는 허가. 30. 거기서부터는 리모델링 허가 그러지 말고 그것도 사업계획 승인. 리모델링도 사업계획 승인. 증가 세대가 얼마 이상이면 30 이상이면. 그러니까 주택조합 내용이 꽤 돼요. 내용이. 한 문제 반드시 나오고 두 문제 납니다. 그럼 넘긴 문제 2번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승인권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데 사업계획 승인 대상 첫 번째 여기서는 연간 그러지 말고 단독 얼마 이상? 30% 이상. 근데 가로 안에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은 판다. 50. 한옥은 50. 줄 거면 한옥 50. 단독은 몇 호 이상? 30 이상. 한옥은 50 이상. 공동은 30 이상. 리모델링 증가세대 30 이상. 그리고 50이 두 개인데 단지역 연립 단지역 세대가
전용면적 30 이상이고 진입투표가 6m 이상이면 50이고 니은 신경 쓰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50이고 시문이 너무 긴 것들은 긴 게 안 되니까 단독 30, 한옥 50, 공동 30, 리모델링 증가세대 30,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면 50, 대지는 10,000 이상. 그래서 그 이상 하게 되면 이제 주택법에 비로소 사업계획 승인받아요.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받는데 승인권자가 누구냐 암기해야 돼요. 대지 면적이 얼마야? 대지 원칙.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이냐 미만이냐. 대지 면적이 10만 미만, 10만 미만, 10만 미만. 10만 미만이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시, 장군수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 근데 10만 이상이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 도지사 줄여가지고 시, 도, 대도시. 그러니까 대도시를 제외한 일반적인 시장, 군수가 할 것이냐 아니면 도지사 이 차이점이에요. 10만 미만이면 누가 하고 시장, 군수가 하고 10만 이상이면 도지사가 한다. 도지사가. 구분 그렇게 해야 돼요. 대지면은 10만 미만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 누구?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도, 대도시, 일반시장, 군수 10만 이상 시도, 대도시. 두 번째 국장이 한다. 4명이죠. 4명 암기하죠. 국장이 한다. 4명. 하나 국가토지공사. 둘 330만 이상 되는 토지개발 사업이나 330 이상 되는 택지개발 사업. 셋 수도권 광역시 긴급한 주택난 해서 또 국장이 지역 균형 발전에서 지정하는데 네 번째 국가지하철공사가 50%를 초과 출자 만든 회사. 거기는 국장이 승인. 하나 국가지하철, 둘 330만 이상 되는 토지개발 사업, 택지개발 사업. 셋 수도권 광역시 긴급한 주택 해서 지역 균형 개발. 넷 국가지하철공사가 50 이상 출자한 회사. 거기는 국장 승인입니다. 국장 승인. 그 다음 밑에 보면 이제 건설 소유권, 건설 대지 소유권 보는데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려면 땅 사와야 돼요. 원칙 땅 사와라. 대지 소유권 확보. 예외. 다음에 경우 그래야 된다. 미확보 된다.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인데 3번 안 중요한 3번. 국가지하철공사 미확보에 된다. 2번 안 중요. 소유권은 없지만 사용 수익할 권한이 있다.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번 중요, 1번 중요, 1번 중요. 1번. 자, 이제 지구 단위의 결정. 이 사업하려고 지구 단위의 결정. 둘, 대지 면적 80 이상 사용권 확보. 셋, 미확보한 토지가 매도 청구 대상 토지면. 세 가지. 세 가지 조건만 갖추면 미확보에도 승인해 줄게. 첫 번째, 이 사업하려고 여기다 지구 단위에 결정한다. 두 번째, 80% 이상 쓸 수 있는 권한, 지주 동의 80% 받았다고. 세 번째, 나머지 미확보한 토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면 사업계획 승인 나오는데 거기서 주의할 것은 일반적인 건설회사는 그렇게 하지만 조합이 할 때는, 주택조합이 할 때는 다시 지구 단위의 결정이 필요하고 80이 아니고 95% 이상 소유권 확보요. 95% 이상 소유권 확보, 95 이상 소유권 확보. 완전 달라요. 일반적인 건설에는 80 이상 지주동의 사용승낙, 주택조합은 95% 이상 소유권 확보. 그 나머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면 사업계획 승인이 나옵니다. 매도 청구인데 매도 청구는 얼마 줄 테니까 파라고 요구해요? 시가. 공시지가냐, 감정가냐, 시가냐, 시가. 그 매도 청구는 소송 제기하는 것이지 땅 주인한테 찾아가서 직접 가서 팔아 이게 아니요.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한다고. 시가에 의해서 나에게 팔게끔 소 제기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소 제기하기 전에 처음부터 소송 좋은 게 아니에요. 하다도 안 되면 가야지. 처음에는 일단 뭐 한다? 협의 얼마 이상? 3개월 이상. 3개월에서 협의할 것. 그렇게 해서 다 쫓아낸다 그러면 이제는 좋은 게 아니에요. 선의의 피해자 나오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누군데? 원주민 보호요. 원주민 보호. 어떤 사람이 원주민인데 지구단위계 결정되기 10년 전 소유자는 원주민이요. 지구단위계 결정 10년 전 소유자한테 매도 청구 못해요. 원주민한테 매도 청구 못하는 거예요. 근데 원주민 중에서 투기꾼보다 더 악질이 있다 그랬죠. 더 나쁜 사람. 무조건 반대려면 반대. 이거 안 된다고. 그래서 사업주체를 돕기 위해서 네 번째 사업주체 보호.
면적이 얼마 이상? 95% 이상만 확보하면 모든 자에게 할 수 있다. 매도청 하나, 둘, 셋, 넷. 하나, 시가. 둘, 3개월 이상 협의. 셋, 원주민보호 10년 전 소유자 안 돼. 넷, 사업주체보호 95% 확보 모든 자에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더, 다섯, 인가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을 하면 그 리모델링 결의는 한 동만 한다면 얼마요? 75%. 리모델링 결의니까. 전체 한대 전체. 전체 한다 그러면 전체 75% 이상과 동별 50% 이상. 이게 리모델링 결의요. 아까 조합 만들 때는 3분의 2 동인데 리모델링은 75%면 4분의 3 좀 더 받아야 된다고 리모델링이. 실제 리모델링 할 때 결의 동 75 전체 75 동 50%. 거기에서 반대한다니까 싫어 여기에서 반대 싫어 거부. 그럼 어쩌라고? 나가라니까. 매도 청구. 3번 승인협 결정 잡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한다 만다 며칠? 60일. 그 다음에 4번 사업계획 승인 고실 건데 자 이거는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여기에서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저거 모두 받은 걸 본다. 왜? 승인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협의했다. 그쪽 기관장 며칠 내에 대답한다? 20일. 광역기본계 관리계 30일. 입지기재 10일. 의제는 20일. 토정법은 30일이고 건축법은 15일이고. 그러니까 여기 주택법이니까 20일이니.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건축법 건축가 받은 걸 본다. 의심하지 말자. 본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착수식인데 이제 사업계획 승인받았습니다. 빨리빨리 시작합시다. 언제까지 그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다가 몇 세대 건설할 거야? 500세대 건설할 거야? 당연히 뭐 받아야 돼요? 30 이상이니까 사업계획 승인. 여기는 몇 세대 할 건데 900세대 할 거야. 당연히 뭐 받았어요? 사업계획 승인. 주택단지죠. 어떻게 할 건데 109, 209 나눌 거야. 그러면 얘는 사업계획 승인받고 몇 년 내 착수해야 돼요? 5년 내. 109 사업계획 승인받고 몇 년 내 착수해야 돼요? 5년 내. 209는 109가 신고하고 최초 신고하고 몇 년 해야 돼요? 2년 내. 2년 이렇게 한다고. 5년. 근데 얘들이 시작하다가 퍽 파니까는 쨍그랑 사기 깨진 소리 나요. 어쩐다고? 유물발굴. 그럼 어쩐다? 공사가 중단된다. 공사가 중단되면 살살살 발굴 작업을 빨리 끝내요. 발굴 작업 끝났어요. 중단 사유가 종료됐어요. 그러면 다시 준비해라. 1년 준비하고 시작한다. 1년 준다. 5, 2, 1. 사업계획 승인받고 몇 년 내 착수? 5년. 몇 년 내 착수? 5년. 착수 안 하면 어쩔 건데, 안 하면 어떤 게 어떠냐? 취소다, 취소. 끝맺음이, 주택법 취소는 끝맺음이 할 수 있다. 최초 공고 5년 내 안 하면 너도 어쩐다? 취소할 수 있다. 자, 최초에 2년 내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는 안 돼요. 얘가 취소가 되면 109가 덩달아서 같이 취소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맨 밑에 박스 1번 미분할 사업계획 승인받았다. 승인받고 5년 내 착수. 분할 승인받았다. 최초 공고 5년. 최초에는 최초 착공 신고하고 2년. 넘어가면 다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대리인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그 정당한 사유 말하면 유물발급, 소송 제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그리고 공사 중단되면 중단 사유 끝나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1년 준비기간 준다. 5, 2, 1. 2번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주체가 공사 시작할 때는 자 시작합니다. 신고해야 돼. 신고. 근데 3번 그 신고하는 공사 시작을 했는데 그 승인받은 대지안에 아직도 미확보한 토지가 있다고. 매도 청구 대상 토지가 있다고. 아니 샀다 못 샀다? 못 샀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시작할 거냐. 그때는 토지 소유자가 매도에 합의해 주든가. 그래 팔게 해라. 팔게 합의해 주든가. 끝까지 버텨가지고 소제기해가지고 이겼다. 승소 판결 나면 그때는 착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확보한 토지가 있었다 그러면 뜬다고. 매도 합의하든가 아니면 뭐 하면 승소 판결 나오면 착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취소입니다. 끝맺음 말하고 취소 끝맺음이 할 수 있다. 자, 사업계획 승인 받고 몇 년? 5년 내 착수 안 하면. 두 번째,
분할 승인 받았는데 최초 몇 년? 5년 내라면 그 밑에 주의!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 외 공고는 착공 신고하고 2년 내 안 해도 취소 사유가 아니다. 중요. 3번 사업주체가 경공매 등으로 대지소유권 상실했을 때 경공매로 대지소유권 상실하면 취소해야 되는데 주택 분양 보증이 됐으면 보증기간이 책임지니까 취소 안 합니다. 이거. 그 다음 사업주체 부도 파트너 공사 완료 불가능 취소해야 되는데 분양 보증이 됐으면 분양기간이 책임됐으니까 취소 안 해요. 그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3번 사업시행 조치 별로 안 중요. 첫 번째 국공유지 우선 매각. 우선은 특혜. 국가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땅 누구한테 특혜 줄까요? 그러면 서민을 위해서 하겠다. 특혜 줍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몇 프로? 50% 이상 건설한다. 또는 조합주택 건설한다. 그자에게 우선 매각 또는 임대할 수가 있어요. 우선 매각 또는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우선 특혜. 그럼 받았으면 어쩌지? 빨리 하지. 빨리가 몇 년요? 2년. 2년 내에 조성된 택지 받았으면 주택 건설하고 조성이 안 된 택지 받았으면 2년 내 택지 조성해라. 좌우지가 2년 내는 매각했으면 환매, 임대했으면 계약 취소, 끝맺음 할 수 있다. 하이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체비지 활용입니다. 1번, 3번 잡아요. 1번, 3번. 자, 체비지란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비용 충당 목적으로 남겨둔 땅이 체비지인데 이 체비지에 대해서 누가? 국민주택 건설 사업주체가 그 체비지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2분의 1 범위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우선 공급할 때 3번 얼마에 공급한다? 뭐로 줍니까? 감정가. 그걸 조심해야 돼요. 원가가 아니고 감정가. 감정가로 줄 수가 있는데 이번에 지은 국민주택이 분양이냐 임대냐? 임대다. 임대면은 조성 원가로 될 수 있으면 싸게 가야 되니까 조성 원가. 그 다음에 3번 토지 등의 수용사인데 주택법의 토지 등의 수용사용은 주택법은 누가냐? 국가지하체공사. 그러니까 등록사업자 민간 안 돼. 국가지하체공사만 뭐 할 때? 군민주택 건설가 대주정할 때. 수용사용에 대해서 이 법이 없으면 무슨 법? 공치법 준용. 공치법 준용할 때 뭐 받아야 수용한다? 사업인정. 주택법은 한마디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사업인정으로 본다. 그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검사입니다. 준공검사. 그것도 안 중요. 혹시나. 준공검사 누가 합니까? 원칙은 시군구. 예외 국장. 아까 사업계획 승인 누가 했어요? 생각해요. 사업계획 승인. 10만 미만이면 특광, 특특, 시정수. 10만 이상이면 시도, 대도시. 근데 준공검사, 사용검사는 누가 한다? 시군구. 약간 안 맞죠? 시군구. 두 번째, 국장이 승인한 경우도 있죠. 국장이 승인했으면 국장이 검사합니다. 검사 기간은 건축법 며칠? 7일, 주택법 15일. 분할 사용검사. 여봐요. 공사 다 끝났으면 검사하는데 이렇게 109, 209 나왔으면 109 끝났으면 109만 먼저 검사할 수 있습니까? 있지. 그러려고 공구로 나누는데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아파트 한 동, 두 동, 세 동 진다. 한 동만 먼저 끝나면 한 동만 먼저 동별로 할 수 있습니까? 있지. 항상 부분적으로 준공검사 같아요. 동별로도 되고 공구별로도 된다. 그 다음 타 법률에 한 사용승의제. 이것은 아까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의제에 대한 몇 개 있다? 많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가지고 검사 받으면 아까 의제에 대한 사는 검사 받은 거 본다. 옛날에 뭐가 시험에 잘 나왔냐 그러면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건축법 건축가 받은 걸 본다. 이래서 공사 끝나서 주택법사 사용검사 받으면 건축법 사용승인 받은 걸 본다. 그 지문이 곧잘 몇 번 나왔어요 옛날에. 넘어가면 사용검사 신청인데 검사 신청은 누가 할까요? 그러면 누구요? 자기가지. 자기가 누굽니까? 집 지은 사람이 자기지. 누구라고? 사업주체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 신청 사업주체가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사업주체 망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사업주체가 안 망했는데 뭔 배짱인가 검사 신청 안 해 이럴 수도 있고
사업 주체가 망했어요. 누가 해야 돼요? 시공보증입니다. 시공보증. 시공이 된 보증을 다 세우는 겁니다. 사업 주체가 파산하면 보증한 자가, 시공을 보증한 자가 시공자 선정해서 공사 끝내고 사용공사 받아야 돼요. 근데 보증한 자도 파산했어요. 없어요. 그럼 누구 남았어요? 입주 예정자. 입주 예정자가 어쩐다? 시공자 선정해서 공사 끝내고 검사 받아야 된다. 우리나라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건설회사 망하고 보증기관도 망하고, 그게 IMF 그때 가가지고 건설회사 죄다 망하니까 금융기관도 덩달아서 다 망하고, 누가 하냐고? 주민 여러분 하세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 절차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엔 사업주체가 안 망해 파산한데 정당한 이유가 없이 검사 신청 안 해요. 보증기관은 나는 언제까지 책임지냐고. 시공자는 나도 공사권 돈 받고 나가야지. 입주자들은 들어가야지. 근데 검사를 해야 들어가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안 하면 누가 시공을 보증한 자나 시공자나 입주 예정자가 시공구에게 사용검사 신청해요. 시공구청장이 사업주체한테 니 왜 신청 안 하는데 이유를 대라고. 특별한 이유 못 되면 어쩐다? 검사해 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주택 등의 사용식인데 원칙 언제 씁니까? 물으면 언제입니까? 검사 받고 써야지. 검사 받고. 예외 없습니까? 물론 있죠. 모든 법 뭐가 있으니까? 임시 사용 승인. 건축물은 완공된 동별로 임시 사용 승인 받았을 수 있고, 대지는 완공된 구역별로 임시 사용 승인 받아 쓰는데, 건축물이 공동주택이면 동별로 끝나고 임시 사용 승인은 세대별로도 할 수 있다. 세대별로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택 건설 자금에서 첫 번째, 주택 상환사채입니다. 주택으로 돌려준 사채, 누가 발행합니까? 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 근데 토지공사는 망할 일이 없으니까 믿을만 하겠는데 믿으면 가는데요. 등록사업자 하다가 망하면 어쩌죠? 어쩌기는 그 사채는 뭐지? 휴지지. 그럼 누가 삽니까? 아무도 안 사지. 선의 피해자 나오지. 그래서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려면 자본금, 자산변경, 기술인력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갖추고 금융기관, 보증공사, 보증을 받은 때만 가능하다. 누구는? 등록사업자는. 그러면 기준이 뭐냐? 자본금 5억 이상 될 것, 건설업 등록했을 것, 최근 3년간 연평균 실적이 300세대 이상 될 것, 얼마까지?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설 호수 이내까지. 중요 안 중요? 안 중요. 5억 3년 300세대. 혹시나 5억 3년 300세대 중요하진 않아요. 주택상환사채 발행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발행계획서 만든 승인받아 두고 국장 승인. 이거 액면 또는 할인 발행합니다. 기명증권을 발행합니다. 상환기간은 3년입니다. 3년. 발행일부터 공급계약 체육계획 3년이고, 양도 명의 변경이 되냐 안 되냐? 양도 중대 안 돼요. 하다 걸리면 3년 3천 처벌받아요. 근데 해외 이주 등? 그러면 해야지. 해외 이주 등 했어요. 이민 간다고 팔았어요. 내가 샀어요. 우리가 샀어요. 샀으면 우리는 일단 어째야 돼요? 명의 변경해야죠. 내 거라는 명의도 어떻게 하는데? 발행회사가 뭐가 있다? 원부 있으니까 원부에다 주소 성명 쓰고, 원부에 주소 쓰고, 그리고 이 사채는 내 거라고 누구한테 권리 주장하려면 뭘 써야 된다? 사채에다가 이름, 성명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상환사채입니다.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사채는 등록이 말소돼도 그가 발행한 사채 효력이 영향없다. 유효하다요.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을 쓰고,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법, 사채 발행,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법, 사채 발행 규정을 따릅니다. 2번, 3번 그 부분은 스스로 하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기출천재 합시다.